자, 세 번째 시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시간이 됐으니까 또 출석 한번 부를게요. 강석원님, 네. 강현식님, 네. 김보람님, 네. 김성희님, 김은수님, 네. 김정빈님, 김휘윤님, 네. 성예창님, 신상수님, 네. 신현우님, 네. 유희연님, 이금표님, 이성엽님, 이영현님, 네. 네, 다음으로 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5개 있어요. 저희 방금 했던 리모컨으로 칼객체 조종 이 문제 밑에 이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밑에 정답은 올려드릴 거거든요. 정답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거 서술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나? 저번에 한번 이렇게 할당과정 설명하는 거 V2 이런 거 해보셨죠? 이거랑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그거를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부터 할 겁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여기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요 4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아마 풀다가 막히실 텐데 대충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9시 10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문제 제가 살짝 보니까 지금 아직 객체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반복된 연습으로 익숙해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문제를 좀 볼게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 네요. 저희 매개 변수 하면 얘랑 세트인 거 뭐 있죠? 네? 메소드의 매개 변수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매개 변수를 쓸 때 이제 인자 값을 꼭 줘야 되잖아요. 인자 값을 줘야 우리가 매개 변수로 그 인자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전사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전사 클래스 만들었고 그 다음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줘야 되네요. 자, 공격 메서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어디 갔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이것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공격 때는 브라이언이 칼로, 두 번째 공격 때는 필립이 창으로, 세 번째 공격 때는 마크가 지팡이로 이렇게 값을 변경을 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미 힌트를 줬어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건 지금 메서드 옆에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타입을 가진 변수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매개 변수를 밑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자는 어디에 줘야 될까요?
여기 메서드를 실행시킬 때 메서드 요 소괄호, 지금 여기 보면 수정 가능 지역 시작이고 수정 가능 지역 끝이에요. 여기를 수정하라는 말이었어요. 여기다가 인자값을 주면 그 인자값이 여기 매개 변수를 입력해 줬을 때 그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매개 변수를 여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브라이언 두 번째 인자로 칼이라고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 줄이 나는 건 인자는 줬는데 매개 변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스트링 공격자, 스트링 무기,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지금 공격자 브라이언이 공격자고 칼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할 건지니까 우리가 이 매개 변수 이름 지정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요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는 필립, 여기는 창, 여기는 마크, 여기는 지팡이, 이렇게 인자값을 변경을 해주면 지금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인자값도 줬고 매개 변수도 줬어요. 지금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그렇죠.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매개 변수를 받았지만 사용을 안 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 공격자가 여기에 무기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받은 공격자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받은 무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실제로 브라이언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칼이 여기로 들어와요. 두 번째 실행할 때는 필립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창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공격 실행시킬 때 브라이언 들어왔고요, 칼 들어왔어요. 두 번째 실행시킬 때 여기에는 이미 브라이언이랑 칼이 있지만 우리가 필립이랑 창이라는 값으로 다시 넣어줬죠. 그럼 브라이언이랑 칼 사라지고 필립이랑 창으로 덮어쓰기 되는 거, 이 개념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변수에는 한 개의 데이터밖에 못 담기니까 일단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신 상태로 인자와 매개 변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계속 숙달을 시켜주셔야 돼요. 내 머리에서 처음에 여기에 빨간 줄 나와 있는 거 보면 클래스 만들어야지, 메서드 만들어야지, 근데 매개 변수 사용하래, 그럼 인자값 넣어줘야지, 그리고 매개 변수 넣어줘야지, 그리고 그 매개 변수 사용해줘야지 까지 이 흐름이 이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다 실력이 느실 테니까 지금 못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똑같아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주세요인데 재공격이 있죠. 근데 재공격은 설명이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해야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 소스를 보니까 공격 메서드 실행했을 때 요게 출력이 돼야 되고, 재공격했을 때 위에 실행됐던 얘가 실행이 돼야 되고, 다시 공격 필립이 창, 그리고 공격 마크가 지팡이, 그리고 재공격을 하면 마크가 지팡이, 마지막에 했던 걸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일단 클래스 전사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격 메서드랑 재공격 메서드, 이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자, 공격과 재공격 메서드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공격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를 필립, 여기를 창, 여기를 마크, 여기를 지팡이, 이렇게 인자값을 아까처럼 다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왜 스트링이 쓰이는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문자열을 인자로 주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쓰는 겁니다. 스트링 공격자, 스트링 무기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가 공격자 플러스 2가 무기 플러스 또 공격합니다 라는 것까지 적어주면 일단 공격 메서드는 끝났어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제 공격을 일단 요거를 넣어볼게요. 아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도 아니다, 얘는 두고 이걸 그대로 넣어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제 공격에서는 이 공격자랑 무기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위의 메서드는 실행이 되고 끝나면 거기서 사용됐던 뭐 변수들, 지역 변수들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스트링 공격자랑 스트링 무기가 사라지죠. 여기 메서드 안에서만 쓰이는 애들이에요. 지역 변수예요, 이런 애가. 함수 내에 있는 거, 그게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함수가 끝날 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공격자랑 무기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런 식 공격 메서드처럼 이렇게 인자들을 하나하나 다 넣어주게 되면은 실행은 원하는 결과값대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문제의 조건에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래요.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인자값을 준 거고 그 인자값대로 실행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걸 하드코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재공격을 실행했을 때 재공격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공격 메서드에서 누가 뭘로 공격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전사라고 하는 전사예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리모컨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공격 메서드라는 게 있고 재공격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가 공이고 여기가 제공. 자, 여기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면 여기 4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인자값으로 적어졌던 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유동적인 일을 실행을 했었어요. 실행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재공격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기억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기억하고 있다가 재공격을 실행을 시키면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죠. 지금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공격 메서드를 또 실행시켰을 때 다른 인자가 들어왔더라도 어차피 여기 값은 바뀌어 있을 거고 우린 그 바뀐 값을 또 가져다가 사용해주면 이 문제 해결이죠.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이 전사라고 하는 객체 안에 변수 두 개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함수 외에, 함수 밖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 있는데 함수 밖에 있어요. 이런 애를 전역 변수라 그래요. 이런 애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클래스가 닫히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변수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클래스 내 함수 외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줘야겠죠. 스트링 마지막 공격자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스트링 마지막 무기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게 이름이 마지막 공격자와 마지막 무기인 이유는 마지막에 공격했을 때 공격한 사람과 사용했던 무기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매개 변수, 사용됐던 매개 변수에 값이 들어왔잖아요, 인자로.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들어온 값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전사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 이 변수 두 개가 존재하니까 공격 메서드 실행되고 나서 얘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주면 우린 재공격할 때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끝이에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공격 메서드에 브라이언이 들어왔고요, 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브라이언이라는 애를 여기 마지막 공격자라는 변수한테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 무기라고 하는 변수한테는 칼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린 재공격을 실행할 때 이 변수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여기다 어떻게 넣어주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객체라는 걸 배울 때 객체가 생성이 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죠. 디스라고 하는 친구였죠. 자, 그러면 이 디스라는 애를 사용해서 이 변수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공격자, 무기, 받아온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긴 브라이언이었고요. 처음 공격 메서드 실행했을 때 여기는 칼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 메서드 안에서. 왜냐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야 매개 변수라는 게 인자값을 받게 되고 그 인자값을 받아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매개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매개 변수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매개 변수들은 이 메서드 끝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 안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디스 점 마지막 공격자는 공격자라고 넣어주면 여기 매개 변수를 받았던 이 공격자가 마지막 공격자라는 애한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전사 클래스 시작하자마자 선언했던 이 변수에 이 값이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디스.점 마지막 무기는 무기라고 값을 넣어주면 매개 변수를 받았던 무기가 이 마지막 무기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써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재공격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재공격이라는 메서드 안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얘 가져오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담는 것까지가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디스 마지막 공격자는 공격자라고 담고 디스 마지막 무기는 무기라고 담은 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매개변수 받아온 이 값들을 변수에다가 넣어준 거, 이렇게 넣어준 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린 밑에서 지금 변수 만들었고요.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우리는 이 값을 공격자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기도 똑같겠죠. 디스 마지막 무기 라고 넣어주면 이걸 실행했을 때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매개변 인자값이 바뀔 때마다 여기 값도 바뀌게 돼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쵸? 첫 번째 공격 실행했을 때 브라이언이 칼로, 두 번째 재공격 실행했을 때 위에 거 기억을 했죠? 우리가 변수에 담았어요. 디스 마지막 공격자라는 마지막 공격자라는 변수에 공격자를 담은 거예요. 지금 무기도 담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재공격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이 메서드 처음 실행됐을 때 들어왔던 브라이언과 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굳이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디스라고 하는 친구를 직접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디스로 가져오는 이 변수들은 전사 클래스 안에 있는 전역 변수니까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간결하게 하면 디스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략하는 것보다는 디스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디스는 꼭 명시를 해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디스를 명시를 해서 이 마지막 공격자라는 변수 디스 마지막 공격자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얘를 디스를 씀으로써 이렇게 가져온 거고 얘를 여기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요 두 개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값이 여기서 받아온 인자값이 매개변수가 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변수는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거기서 받은 매개변수 인자값으로 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공격을 했을 때 마지막 공격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받았던 인자값대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림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변수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에다가 매개변수로 받았던 애 값 넣은 거고요. 값 하나씩 넣어줬고 그거를 다시 가져다가 재공격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생기실 거고요. 그런 게 한 번씩 뜨이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에서는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지금 TV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 켜기 끄기 VR 켜기, 켜기 끄기 AR 켜기,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클래스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샤오미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켜기, 끄기, VR 켜기라는 메서드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메서드 3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남은 2개의 TV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름 바꿔주고, 여기가 AR 켜기니까 메서드 이름도 AR 켜기로 바꿔주고, 이거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리고 마지막 LGTV도 똑같이 넣어주고, 게임 모드 전환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클래스 3개 다 만들었고요. 그 클래스별로 가져야 될 메서드들 다 만들어줬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출력값만 넣어주면 돼요. 샤오미 TV에 샤오미 TV 켜집니다 넣어줄 거고, 끄기에 샤오미 TV 꺼집니다 넣어줄 거고요. 샤오미 TV VR 켜기 라고 하는 친구도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성도 LG도 똑같이 출력값 다 넣어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 삼성TV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위에 있는 거 설계도 다 따로 만들어 준 거고요. 설계도 안에 각각의 메서드 다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객체의 기본이었죠. 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클래스 3개 따로, 메서드 3개씩 다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요구한 대로. 왜냐면 우린 지금 상속 같은 걸 쓴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하게 뭐 매개 변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각각 객체 만들어 줬고, 그 객체 만들 설계도 설계해 줬고, 그 안에다가 메서드 다 넣어 줬어요. 그리고 메서드 중복되지만 무시하고 그냥 다 했습니다. 이거 객체 기본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면, 지금 이거를 좀 그려보면, 자, 여기가 샤오미라고 하는 변수고요. 여기가 삼성 변수예요. 앞에 A가 다 붙어있죠. 여기는 LG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샤오미 TV 객체고요. 여기는 삼성 TV 객체고요. 여기는 LG TV 객체예요. 리모컨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메서드 3개씩 들어있는 거고요. 켜기, 끄기, 뭐 VR 켜기, 켜기, 끄기, AR 켜기, 켜기, 끄기, 뭐 게임 모드 전환, 이러고 우리가 지금 다 넣어줬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다 해결이 됐고 출력도 정상적으로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라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뭐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LG 베스트샵 같은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TV들이 쭉 있는 곳에 그 TV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스마트 TV들 뭐 넷플릭스 키가 있는 애도 있고 뭐 BTV 같은 키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전원, 뭐 볼륨, 음량, 뭐 숫자, 기본적으로 TV라면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통합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통합 리모컨을 가지고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기본적인 조작들은 되는 그런 통합 리모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그 통합 리모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리모컨 하나로 이걸로 얘네를 다 조작을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 여긴 VR 켜기, 여긴 AR 켜기, 여긴 게임 모드 전환 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얘는 통합이니까 이 고유 기능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켜기 그리고 끄기가 들어있는 통합 리모컨 하나를 만들어서 얘네를 좀 조작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문제고요. 자, 그럼 실제로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제가 그대로 그려 드릴 거예요. 이렇게 DVD방이라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DVD방에는 뭐 입구가 있겠죠. 입구를 들어오면은 카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샤오미 TV가 들어있는 방에 하나가 있고, 삼성 TV가 들어있는 방에 하나가 있고, LG TV가 들어있는 방에 하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데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죠 지금. 그럼 여기는 샤오미, 여기는 삼성, 여기는 LG예요. 자, 그러면 이 방에 일단 이거부터 TV가 이렇게 한 대씩 있겠죠.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조작하는 리모컨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DVD망을 지키는 알바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리모컨들은 이 알바가 가지고 있겠죠. 순서대로 샤오미, 삼성, LG예요. 이거를 좀 번호를 매겨 놓겠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에요 그럼 여기는 1번 리모컨이 필요하고 여기는 2번 리모컨이 필요하고 여기는 3번 리모컨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바가 1번 방에서 호출이 와서 봤어요. 그러면 얘는 1번 리모컨을 들고 가야 되죠. 3번 방에서 호출이 왔어요. 그럼 3번 리모컨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 방에는 3번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TV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지금 당연한 거고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방이 50개가 됐대요. 방이 막 쭉쭉 늘어서 50개로 막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50개에는 각각 다른 TV들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번부터 50번까지 TV가 있는 거고 1번부터 50번을 조작하기 위한 50개의 리모컨이 존재를 하겠죠. 그쵸? 이렇게 리모컨도 TV마다 다 다른 TV니까 다 다른 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하면 리모컨도 50개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번에서 부르면 1번 리모컨을 들고 가야 되고 만약에 34번에서 부르면 34번 리모컨을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알바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리모컨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능밖에 안 시키네. 특수 기능 시키는 게 워낙에 케이스가 적어요. 아까 저희 샤오미의 VR 켜기, 뭐 삼성의 AR 켜기, LG의 게임 모드 전환 이런 기능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1번 방에 갔더니 켜달래요.
뭐 30번방 갔더니 꺼달래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기본적인 기능들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알바가 머리를 써서, 그러면 이 기본적인 기능들을 묶어놓은 그런 리모컨이 하나가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내가 50개씩이나 리모컨을 챙기고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켜기, 여기에 끄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까지가 문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알바는 이렇게 공통적인 기능을 가진 이 통합 리모컨, 이거를 우리가 말을 표준 TV 리모컨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하나 샀어요, 알바가. 그러면 이 리모컨이 알바가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1번 방에서 호출해서 켜달라 그러면 알바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만약에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면 그때 그 번호의 리모컨 찾아서 들고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표준 리모컨을 샀더니 알바가 일이 너무 수월해졌다 라는 결말을 맞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표준 TV 리모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여기가 표준 TV 리모컨이에요. 그러면 샤오미, 삼성, LG 라고 하는 얘네들이랑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메서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씩. 지금 우리 코드가 그런 형태로 짜여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린 여기 표준 TV 리모컨에 켜기 끄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얘 특수 기능들 이거 여기로 포함 못 시키죠. 근데 상속을 받는 게 맞을까요? 자, 이 샤오미와 삼성과 LG 얘네들과 이 표준 TV, 지금 이 화살표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 표준 TV가 얘네들보다 지금 얘네들보다 상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네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얘네 셋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3개의 메서드를 다 여기로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켜기 끄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상속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 이 2개는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위로 상속을 받음으로써 여기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쵸? 그래서 얘는 상속을 받는 게 당연히 맞고, 여기 특수한 케이스들만 따로따로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기에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칼이 있고 활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칼과 활 둘 다 얘가 상위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었죠. 이렇게. 그래서 칼은 무기다, 활은 무기다 라고 했고, 그 말이 성립을 해서 상속을 했고, 칼과 활을 무기로서 묶었어요. 그쵸? 근데 뭐 칼에는 예를 들어서 칼은 벨 수도 있고 뭐 찌를 수도 있겠죠. 활은 쏠 수도 있고 활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무기가 베고 찌르고 쏘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칼의 특징이고 활의 특징이에요. 무기의 특징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이걸 상위 객체로 보고 상속을 받아서 하나로 묶었었어요. 지금 이 개념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능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공통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음으로써 그 공통된 기능들을 하나로 묶을 거고요. 공통되지 않은 기능들은 따로따로 메서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따로따로 기능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우린 그렇게 표준 TV 리모컨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여기 표준 TV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 클래스 표준 TV,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표준 TV를 만들었더니 그 안에 필요한 메서드들, 켜기 끄기가 필요해요. 이거 메서드 당연히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해결을 해줘야겠네요. 지금 A 표준 TV라는 변수는 표준 TV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샤오미 TV에 뭐 들어있죠? 샤오미 TV에서 만든 객체의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우리 아까 무기 칼로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 TV를 여기다가 다 익스텐즈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LG랑 삼성, 샤오미 다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다 상속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 또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빨간 줄 사라졌어요. 그러면 켜기 끄기 메서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void 켜기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끄기 만들어주면 지금 일단 빨간불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표준 TV는 켜기랑 끄기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 값도 없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위로 올릴게요. 상위니까. 자, 밑에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가 없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서드들 실행 못 시키잖아요.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유지하기 위한 틀은 있어야 된다 했던 거 지금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켜기 끄기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메서드 내용은 없어도 돼요. 왜?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인작값 매개변수값 없죠? A 표준 TV에 A 샤오미 TV 넣어줬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A 삼성 TV를 넣어주면 여기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 넘겨주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변수에 값 바꿔줌으로써 여기선 샤오미 TV 안에 있는 메서드, 여기선 삼성 TV 안에 있는 메서드, 여기선 LG TV 안에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잘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됐네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해결은 돼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잖아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에 A 표준 TV라는 애는 A LG TV가 될 수도 있고 A 삼성 TV가 될 수도 있고 A 샤오미 TV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빼버리면은 지금 이 A 표준 TV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바가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 A 표준 TV는 이거 3개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 뭐 넣을 거야? 이거 이대로 쓰면 뭐 들어간지 몰라,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던 이것도 형변환이에요. 내가 지금 이 ALGTV2에 넣을 A표준 TV는 LGTV를 넣을 거야 라고 형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왜 LGTV를 넣어야 돼요? 앞에 타입이 LGTV니까. 여기가 삼성TV면, 이거면 여기 형변환을 삼성TV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고, 삼성TV를 했기 때문에 게임모드 전환이라는 메서드는 삼성TV에 없죠. 여긴 AR 켜기가 특수 기능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변환을 해주는 거는 뭐 오토캐스팅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 A표준 TV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거를 할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바가 지금 A표준 TV 삼성 TV 거구나, 그러면 오케이 삼성 TV 거 실행시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바한테 지금 뒤에 쓰이는 이 A표준 TV가 어떤 TV에서 온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해주는 형변환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좀 반복을 많이 해주세요. 내 머리에서 좀 이해가 되고 문제 같은 거를 보고도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반복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헷갈리신 만큼 더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